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드디어 우리나라가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그동안 속을 많이 썩였던 이 화장품 관련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위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이제 취임식 이후 30일 내에 해제를 검토하겠다. 5월 하순쯤이면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방침이다라고 해서 기대를 모았는데 더 빨라졌습니다. 네. 인수위에서 이 검토한다라는 것은 차기 정부, 신정부에서 시작하는 거죠. 신정부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중대본에서 다음 주에 바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5월 5일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실외에 마스크를 해제하고 돌아다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하신 분들은 좀 제한적으로 다니실 거고, 우린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날도 좀 올해 좀 기록적인 이제 폭염 나오지 않겠느냐, 더위가 좀 심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저도 더위를 많이 탑니다. 그러다 보니 마스크 해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민감할 수 있었는데 어찌 보면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본에서는 인수위를 견제한 게 아니라 6주째 이제 확진자가 감소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바램과 이 불편함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현재 감소해서 1일 확진자가 5만 명대 정도 나오죠. 작년에는 하루에 100명에만 근접해도 100명이 안 됐는데 100명에만 근접해도 호들갑 떨면서 이제 거리두기 강화하던 모습이랑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리오프닝 주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화장품주를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건 마스크를 벗으면은 그동안에는 기초 화장만 하고 여성분들 눈 화장만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눈화장 전문으로 하는 좀 이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쪽에 이제 그리고 기초 화장 쪽에 그래도 그나마 좀 버티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색조 화장 많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인 화장품 제품들이 판매가 더 잘 될 것이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많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을 어제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건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자 보시면은 자 매출액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매출액이 1조 2,628억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나아진 수준이죠. 크게는 아니어도 한 600억 정도, 600억 전후 되는 금액.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1,500억대, 1,500 후반대를 예상인데 1,712억이니까 이것도 예상치보다는 좋은 거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이미 감소는 했습니다. 매출액 9%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13.4% 감소했는데 생각보다 더 나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나았다 이거죠. 예상치를 많이 낮춰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호한 정도 실적이 발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면면히 살펴보니까 역시나 아직까지는 온라인 매출이 20%나 성장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출, 그리고 면세점 매출 같은 경우는 부진했는데 당연한 거죠. 면세점이 지금 될 리가 있나요? 여행이든 뭐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워낙 제한적인데 이 면세점 매출이 잘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은 더 의아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면세점 매출 부진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미 예상하고 있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온라인 매출이 20% 증가했다라는 거는 이게 작년만 코로나가 있던 게 아니고 올해만 코로나만 있던 게 아니고 계속 3년 차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온라인 매출 늘어나는 거는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을 좀 갖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마스크를 해제하면은 더 좋아진다.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무조건 리오프닝 관련해서 무조건 화장품 이렇게 보기보다는 화장품주가 과거에 잘 나갔던 시기, 아모레퍼시픽이 황제주처럼 떠받들어질 시기는 추가 성장 동력이 있을 때예요. 어떤 추가 성장 동력이 있었느냐? 한 10년 됐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에 진출하면서 이 중국의 한류 열풍 불고 이제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 K뷰티 하면은
그냥 일단 사고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했죠. 그때 뭐만 하면 대박이었어요. 그냥 그 마스크팩 내놨다 그러면 다 매진이었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성장 동력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를 가야 되는데, 자, 중국 어떻게 돼요? 중국은 사드 보복, 한한령. 이거 아직까지 한한령 해제 안 됐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팬데믹 오니까 오프라인 매장 또 안 되죠. 그리고 커차오라고 해서 이제 애국주의 소비가 또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 팬데믹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MZ세대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MZ세대라고 불리는 이 중국의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자국 브랜드를 워낙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진출할 때는 거의 뭐 화장품을 못 만든다시피 할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한 10년 지났죠. 우리나라 뭐 사드 보복으로 해서 꺾인 다음에도 지금 한 6, 7년 됐죠. 한 6년 됐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기술력이 생기면서 중저가 브랜드 쪽은 많이 치고 올라왔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 매출이 10%가 하락합니다. 중국 매출 10%가 하락한다. 그러니까 중국을 대안할 대안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이공 같은 경우도 우리 보따리상이죠. 우리나라에 와서 사가지고 이제 가서 다시 되파는 이 따이공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제 한한령이고 하다 보니까 제재를 하죠. 그리고 자국 브랜드 키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따이공도 조금 줄었고, 중국 내에서는 이제 매출 상위 브랜드에 원래 전혀 없었는데 지금 뭐 상메이나 바이체링, 자랑 같은 중국 브랜드가 중국 내 10대 매출 기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밀려나는 건 우리나라 중가 브랜드 쪽이 밀려난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뭐 했습니까? 결국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는 철수를 하죠. 아모레퍼시픽은 따지고 보면 이제 북미 시장 먼저 철수를 하고, 뭐 캐나다, 미국 철수하고 이제 중국까지 철수하는 상황. 오프라인 매장 쪽을, 근데 이거는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중국이 지금 K뷰티가 유행을 하고 있지만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K뷰티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았는데, 한한령 내려지고 나서 말씀드린 게 고가 브랜드는 괜찮아요. 고급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는 괜찮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설화수나 헤라 뭐 이런 쪽 럭셔리 브랜드죠.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 쪽에도 라네즈나 한율 같은 브랜드는 오케이예요. 오케이. 고급 브랜드, 여기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기는 그 정도 가치가 있고, 중국이 고급 브랜드에 비견될 만큼의 이 브랜드를 이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은 뭐 이 정도는 당분간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중가, 저가, 중저가 이쪽은 치고 들어야 좀 쉽지는 않다라는 거. 왜냐면은 뭐 비슷비슷해 보인다라고 하면 좀 더 저렴한 자국 제품을 쓰지 우리나라 제품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최근에 러시아 전쟁도 관련이 있어요. 러시아에도 K뷰티 진출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좀 전쟁이 발발하면서 좀 문제가 생겼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니스프리 같은 건 철수를 해도 북미 시장에서 온라인 매출 굉장히 좋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 북미 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온라인 매출이 엄청 성장하면서 한 63% 성장하면서 중국이 조금 밀리는 것을 북미에서 일부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네즈랑 설화수 같은 브랜드가 지금 선방을 잘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렴한 브랜드보다는 좀 고급 브랜드 쪽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반등이 예쁘게 잘 나오고 있다. 이 19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이 구간을 잘 돌파해야 되는데, 19만원은 이제 기존에도 계속 저항받던 구간이고, 20만원은 가격적인 저항이 있는, 이 가격이 10만원대에서 20만원으로 바뀌니까 의미가 있죠. 그래서 19만원에서 20만원대를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어제 거래량 터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고, 오늘도 추가 상승. 여기서 한 차례 저항받고 쉬었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바로 갈 것이냐 차이인데,
요거는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19만에서 20만원 정도는 좀 강한 저항이긴 한데 이번에 넘어갈 수 있느냐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구간은 나쁘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이 북미 시장에서, 러시아 시장에서, 이렇게 유럽 시장에서, 다른 시장에서 중국을 대안할 만한 성장성을 찾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만약 성장성을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찾아낸다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좀 보고 리오프닝 되고 단기적으로 어쨌든 2분기, 3분기 정도는 좋을 테니까요. 단기적으로 보고 치고 빠지는 방식이 맞지 않겠느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꾸준히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LG생활건강은 어떠냐? LG생활건강은 워낙 중국에서 이제 후 같은 경우가 인기를 워낙 많이 끌다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이 선방을 했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무너졌어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무너질 때도 LG생활건강만큼 굳건하게 잘 버텨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팬데믹이 1년 지나니까 더 못 버티고 1년 반 정도 되는 시기에 고점 찍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뭐 LG생활건강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 자체의 브랜드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갈 때 지나친 후 의존도가 높은 지나친 의존도 때문에 LG생활건강 추가 성장 동력을 찾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 부분이 중국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 그래서 중국이 우리한테 화내면은 에쿠머니하고 주식은 쭉 밀려버리죠.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추가 성장 동력 찾아야 된다. 자, LG생활건강 그래서 중국에 대한 뭘로 찾았죠? M&A. M&A로 찾는다. 이 팬데믹 기간에도 이제 뭐 2년 전이죠. 피지오겔의 아시아 북미 사업권을 1923억에 인수를 했죠. 2천억 좀 안 되는 금액에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기사가 났죠. 이제 미국에 있는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인 크렘샵을 1,500억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10대, 20대들을 이제 집중 공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후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중저가 라인은 쪽을 좀 공략한다라는 거. 이게 크렘샵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헬로키티나 뭐 디즈니나 이런 캐릭터들 이제 결합해가지고 같이 퓨전해서 이제 콜라보해가지고 화장품을 내는 이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라임 프렌즈랑 이제 BTS랑 해서 이제 BT21이라는 이제 캐릭터들도 있는데 이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에서 인기를 많이 끄는 쪽으로 M&A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생활건강은 지금 주가 어때요? 아직까지 조금 확대해서 아직까지 별 반응이 없습니다. 별 반응이었어요. 아모레퍼시픽은 긍정적이다.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나왔는데 이거 후 의존도 높으니까 중국에서 저렇게 봉쇄령 나오고 해서 좀 어렵게 흘러가면 중국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LG생활건강이 실적 나오는 거에서 이제 한번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아직까지 조금 보류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도 기존엔 보류해 뒀었죠. 근데 그래도 LG생활건강 바닥에서는 좀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1차 반등이 나면 12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적어도 실적이라도 좀 잘 나오고 저 아모레퍼시픽처럼 온라인 매출 잘 나오고 북미 시장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지 뭔가 해야겠죠. 일단은 그래도 120만 원 정도까지 뭐 해서 올해 안에 이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는 면세점 매출이라도 여행이라도 다니면서 면세점 매출이라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기존에 했던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이 좀 문제겠죠. 대신 아직 실적 확인된 게 아니니까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느릴 수 있어요. 실적이 이번에 또 예상치보다 미달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은 느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종목은 이제 뭐 패스해도 되겠죠. 저 젊은 층에서 이제 리오프닝 돼서 색조 화장 쓰고 하다 보면은 이제 브랜드를 찾게 되는데 클리오 뭐 가장 대표적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리오는 넘어가고, 또 이제 코스맥스나 이런 쪽은 가장 뭐 무난한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코스맥스 오늘도 거래량 갑자기 이렇게 막 실리는 거 보이시죠? 예. 마스크 해제한다고 하니까 OEM, ODM 업체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과거에 뭐 중국 쪽 진출할 때 좋았던 뭐 한국 화장품이나 뭐 그 코리아나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볼만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맥스는 지금 아예 요 8만 원 후반대에서 갇혀 있는데, 8만 원 후반에서 갇혀 있는데 9만 원 넘어가면 한 11만 5천 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짧게 보시는 분들 한 11만 원 정도.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볼만하고, 여기를 넘어가 줘야지 그 다음 13만 5천에서 14만 원 사이를 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우 같은 경우는 뭐 한 차례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화장품 용기 업체고, 어느 제품이 잘 팔릴지 모르겠으면 코스맥스나 이런 OEM, ODM 업체나 화장품 용기 업체 연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한국콜마에서 인수하면서 또 이슈가 한번 됐었죠. 그래서 뭐 주가도 한번 뻐쩍하고 했었는데, 자, 뭐 괜찮습니다. 지금 구간이면은 이게 한국콜마에서 인수한다고 해서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결국 뭐예요? 제자리로 내려왔죠. 그럼 올라간 게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25,000원 이 구간 회복되면은 다시 28,500원 쪽으로 붙어갈 수 있다라는 거. 오히려 모회사가 든든해졌기 때문에, 뒷백이 든든해졌기 때문에 연우도 앞으로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한국콜마도 같이 한번 보고 가죠.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이제 연우 인수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긍정적이고, 코스맥스보다는 지금 한국콜마 움직임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과거부터 코스맥스를 그래도 보면 코스맥스를 가장 뭐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움직임 자체는 한국콜마가 조금 더 좋다, 주가 레벨이 좋다, 이평선들 다 돌파하는 중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요거 참고하시면서, 코스맥스가 상승 여력은 더 높은데 지금 당장 주가 레벨은 한국콜마가 높다. 이 주가 레벨이 높다라는 뜻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갈 때마다 저항이 이동평균선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다 올라타고 있으면은 넘어갈 때 특정 가격대 저항 빼면은 저항이 약해지겠죠. 그럼 올라갈 때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을 좀 뚫어내는 건 관건인데, 뭐 48,000원 구간은 뚫어내야 되는데 이 구간만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도 한 차례 걸렸죠. 근데 이 구간만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양호한 모습 보일 수 있다. 좀 탄력적인 흐름 보일 수 있다. 이 구간이 제일 중요한 것은 48,000원 정도 되는 구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화장품주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해서 기존에도 좀 보수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리오프닝이 되면 당연히 한 두 분기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 고려 대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기존만큼은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성장성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지금 보니까 북미 쪽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유럽 쪽도 가고 있는데, 유럽은 워낙 자체적으로 이제 화장품 브랜드가 좀 강하다 보니까 일단 북미 쪽을 이제 강하게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 쪽이 전쟁 나는 건 좀 아쉽지만 그쪽도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전쟁이 뭐 평생 가지 않고 장기화되지 않으면은 그 가능성은 다시 한번 생기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북미에서 성장성을 잘 찾고 있고, 이 부분에서 아모레퍼시픽 온라인 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지금 잘 해내고 있고, 그리고 면세점 사업 뭐 양쪽 다 부활할 거고,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M&A를 통해서 이제 뭐 돌파구를 찾고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성장성 마련한 이 돌파구 마련한 게 성공적으로 진행되는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은 두 분기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다. 2분기, 3분기 이후에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상승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국내 소비 자체는 한번 늘어난 다음에 유지 정도는 돼도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추가적으로 돌파구를 찾는, 그리고 그 돌파구를 찾았을 때 성공하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건 추후의 일이니까 이 결과가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은 그래도 볼만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간단히 정리해 드렸고, 추후에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이제
시황으로 이제 브리핑 해드리니까 짧게 브리핑 해드리니까 보시면서 AS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세요.